비슷한 사건에 대한 잣대가 일본인과 외국인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까르로스 공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까르로스 공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최근에 일련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급하게 까르로스 공에 대한 관심이 한번 늘어났을 겁니다. 거기다가 르노, 닛산, 미쯔비시 그룹에 대해서는 전혀 눈꼽만큼도 관심은 없지만 일단은 까르로스 공이 대탈출을 했다. 빠삐용이다. 이 시대에 빠삐용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화제가 됐잖아요. 이 까르로스 공, 이 뉴스를 볼 때, 와, 저 일본이 뭐 까르로스 공 이번에 막 어떻게 뭐 함정이에요. 까르로스 공은 무죄야. 아니야, 까르로스 공은 원래 나쁜 놈이었어.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 있는데 여기서 이번 까르로스 공 사태가 있잖아요. 까르로스 공이란 인물에 대해서 핀트가 맞춰지잖아. 근데 이거를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은 왜 까르로스 공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 까르로스 공과 일본 사회가 조금 독특합니다, 여러분. 일본 내에서는 외국인, 거기다가 제일 톱에 있어요. 일본 기업에.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에서 외국인 CEO가 톱에 오래 있는 게 까르로스 공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역사상 거의 다 끝이 안 좋아요. 결과적으로 까르로스 공도 끝이 안 좋았잖아. 까르로스 공을 소개할 때 전 닛산 회장으로 나오잖아요. 지금은 닛산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외국인이라는 이 까르로스 공 자체가 일본이란 사회에서 일본인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차어차 해가지고 이제 외부자가 됐잖아요. 여기서 일본 사회의 특징적인 게 하나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오상 뭐 일본은 뭐 외국인이라고 차별을 하나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외국인이라서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대하는 일본인의 자세가 같은 일에 대해서 외국인이 했을 때, 일본인이 했을 때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일본 사회는 특히 그래요. 거기다가 플러스, 그래도 뭐 이 외국 사람이 닛산이랑 그룹 내에서 같은 어찌 보면 가족이었잖아. 닛산 그룹 내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닛산 그룹에서 나갔잖아요. 전 회장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정말로 흔히 말하는 연이 완벽하게 끊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업 이익도 올리고 회사를 크게 만든 사람인데 그렇게 매몰 찰려나로 하지만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이게 일본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왜 이렇게 비일비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물론 저도 이제 일본 내에서 이제 일을 해본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박간의 오상도 규모는 작지만 까르로스 공이었어. 뭐야? 왜 웃어? 물론 받는 임금은 몇만 분의 1이냐 이게. 일본인들이 느끼는 것과 거기다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느끼는 거는 전혀 내용이 달라요. 무슨 사태를 볼 때는 그 이면에 아니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서 지금 이런 상황에 왔네를 알아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뭐 전 회장이었던 사람이 튀었대, 이것만 알면은 그 이후의 사태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어떤 상황인가 라는 거를 정리를 해두려고 오늘 이거 들고 왔습니다. 자, 이 까르로스공 이야기인데 2018년 말부터 해가지고 말이 막 나왔을 겁니다. 뭐 이거는 뭐 한국에서 많이 방송이 됐을 텐데, 자기 그 있잖아, 전용 제트기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이제 일본 검찰들이 달려가가지고 까르로스공 너 체포 파창 이래가지고 그게 한번 빵 떴습니다. 2018년 말에. 그래서 와, 닛산에서 난리가 났단다. 닛산의 까르로스 공이 뭐 어떻게 뭐 횡령을 했니, 뭐 어떻게 뭐 돈을 해가지고 잡혀갔대. 그래서 뉴스가 나왔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와, 저 뭔가 나쁜 짓을 했나 보네,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반대에서는 저거 음모론이야. 일본이 닛산을 르노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정치적으로 저거는 들어가서 이제 막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도 그렇죠. 계속 이상하게 뉴스에서 저번에 체포를 당했던 까르로스 공이 또 체포당했대. 그리고 잠깐 까르로스 공이 보석금 내고 풀려났다네요. 또 체포당했대. 이런 뉴스가 일본에서 계속 나옵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중순까지 계속 나와요. 까르로스 공이 총 4번 체포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아니 뭐길래 이 사람 한번 잡아가지고 뭐 심판을 하든 안 하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놔줬다가 잡았다가, 이건 그지 낚시 가가지고 잡고 하하 놓아주겠어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이게 일본식
이게 사법제도인데 일본 검찰에서 이걸 자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일본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 특이하고 비난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일본의 사법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쟤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야. 저 사람은 무죄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도의적인 인간적인 대우를 하면서 이게 사건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판 때까지는. 유죄라고 나올 때까지는. 이번 가스공에 대해서는 갑자기 초반부터 일본에 특검이 들어간 거야. 특별 조사하는 검찰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아니 바로 특검이 조직돼가지고 가스공에 덮쳤네? 그런데 한번 놓아주고 뭐 하는 짓이지? 하고 봤는데 여기에 일본 사법에 비밀이 있죠. 저 사람의 제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는데 저 인간은 일본 검찰이 보기에는 저 인간은 범죄자야.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은 도망을 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증거를 인멸시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처음 이제 구금 시간이 72시간이 구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판부에 구금을 연장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10일 연장, 또 구금을 연장하고 싶어요 하면은 10일 연장, 이렇게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장으로 23일까지 구금이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에 이제 저 인간 너 체포해서 이제 구금해두고 23일간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금을 내잖아. 풀어줘. 그럼 다음에 또 너를 다른 혐의로 체포한다. 너 체포 잡았다 요놈. 또 불러놔. 또 구금을 해.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 딱 들어도 구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뭐 엄청 도주 우려가 있고 살인범 있잖아. 엄청나게 흉악 죄인. 으악 사람을 죽였어. 저 인간을 사회에 놔두면은 다른 사람이 2차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가스공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게 아니라는 말이만 나옵니다. 혐의가 원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당신을 무슨 혐의로 체포한 이래서 집어넣잖아. 그게 일반적인데 일본은 일부러 처음에 하나씩 거는 거예요. 이게 일본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알아. 가스공은 배임부터 해가지고 저거 뭐냐 지인에게 돈도 놀리고 그다음에 자기 돈 많이 받으려고 어떻게 했고 회사에게 불이익을 줬고 요 정도 있구만 다 알아. 근데 일부러 하나씩 내는 거야. 일부러 하나씩 내면서 구금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이게 일본 검찰이 하는 일입니다. 구금을 하면은 유죄건 무죄건 일단은 잡아둘 수가 있잖아. 이걸 잡아둔다는 의미가 나쁘잖아. 어쩌면 기본에 인권이 없잖아. 아니 이 사람은 무죄인데 쉽게 말해서 100일 이상을 가스공을 잡아둔 거야. 그러면 이게 반 감옥살이잖아요. 안 그래? 반 감옥살이야. 죄를 지은지 안 지은지 판단이 안 났는데. 그래서 해외 언론이 무지하게 때리는 거예요. 일본이 저러면 안 된다. 왜 저런 식으로 사람의 인권을 탄압하냐 이런 식으로 일단 유죄건 무죄건 나발이건 뒤어치우고 일단은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왜 저런 식으로 하냐. 이게 일본 검찰이 자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래야지 이실직고가 되잖아. 그래야지 사람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지쳐가요. 내가 이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자백을 하도록 하시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안 돼. 내가 힘들더라도 나에게 변호사가 있어. 검찰이 야 까르스공 너 이거 했지? 이러면 내 변호사한테 얘기하세요.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변호사가 없어. 일본. 대동을 못합니다. 검사가 이렇게 취조하잖아요. 취조 중에 변호사가 동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얼마나 괴로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우리가 속된 말로는 여럿이 모여가지고 한 명을 집중 포격하는 거예요. 일본 검찰에게 한번 찍힌다. 찍히면은 뭐 99% 저 인간 유죄 확정이에요.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기소해가지고 판결에서 유죄가 그러니까 99% 이상이 나온다. 사실입니다. 일본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찌 보면 함정이 약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불기소 된 것까지 포함하면은 전체적으로 하면 60% 약간 넘어요. 유죄 확률이. 그래서 이번에서도 사람들이 저 기소가 됐다 하면은 뭐 유죄다.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도 불기소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통계적으로 따지면은 60%가 조금 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양쪽에서 말이 많아요. 가스공 때문에. 어쨌든 검찰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검찰은 중립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어 일본에서. 자 그런데 이번에 가스공에 대해서는 하나 예외가 있다 했잖아. 처음에 뭐? 특검입니다. 특검이 찍잖아요. 그럼 아웃이에요. 일본에서 일본 특별검사 그 친구들이 수사단이 딱 집어가지고 달려가잖아. 그럼 뭐 예외가 없어. 그럼 무조건 아웃이야. 일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알 것 같아요. 가르스곤 본인도 알아요.
그 변호인단도 알고 있습니다. 가스공은 불안한 거야. 왜? 일본 특검에게 찍힌 자는 지금까지 다 유죄였어. 그런데 우리 변호사는 나한테 괜찮습니다, 공씨.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무죄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일본인이 얘기해. 일본에서 일본인 변호사가 무죄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일본의 과거에 특검이 나와가지고 기소 권고 보면은 다 유죄였어. 당신이 까르스 공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퇴양난 아니야? 거기다가 뭐 와이프랑도 만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행동에 제약을 걸어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가스공에 대해서 보석금을 내고 나가도 당신은 닛산 관계자들과 만나면 안 돼요. 왜? 니들 짝짝꿍 칠 거잖아. 그런데 변호사는 이길 수가 있대. 일본에서 일본 사법부한테. 이 사람, 이 외국인 고립무원하죠. 없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내부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누가 얘기했죠? 그렇죠. 튀어야 되죠. 그러니까 카르스공이 튀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기서 재판을 하더라도 정말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카르스공 본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일본 검찰이 어찌됐든 인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현재 상황이잖아. 지금까지 했었던 이 1년의 사건을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일본 사법부가 잘못했다. 아니다. 이씨 까르스공 뒤가 캥기니까 튀었다. 아니다. 어쩌다. 닛산도 잘못했다. 르노도 잘못했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사람이 이 까르스공 일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합니다. 올림푸스의 전 사장 마이클 우드포드, 영국 사람입니다. 아니 이번에 닛산 얘기하는데 아니 갑자기 웬 올림푸스? 카메라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번에 나는 까르스공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올림푸스의 전 사장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강한 의구심에 깊게 공감을 한다. 말이잖아. 까르스공이 레바논으로 튄 이유가 일본에 있으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 올림푸스 사장 영국인이 맞다. 일본에 있으면 공정한 재판이 안 된다. 공감합니다. 근본적으로 일본의 사법제도가 잘못됐다. 일본은 재판 전에 자백을 몰아가기 위해서 사람을 막 구금해가지고 변호사나 혹은 가족과의 접견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아니 이 올림푸스의 전 사장 이 영국 사람 저 사람도 당했구나. 일본의 불공정한 사법제도에 대해서 이 영국 사람도 당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무슨 말? 올림푸스라는 일본 회사가 분식 회계를 했어. 올림푸스가 1000억 엔이 넘는 돈을 과거에 버블 경제 붕괴 이후부터 해가지고 원래 손실이 있는데 그걸 감춰온 거예요. 올림푸스가. 그런데 이 사람이 2011년에 올림푸스 사장이 됩니다. 올림푸스 회장이 저 영국인 저 올림푸스 영국 쪽 맡겨놨는데 이 친구 일 잘하네? 쟤는 일을 잘하고 하니까 아마 나의 의도대로 움직이겠지 싶어가지고 올림푸스 회장이 이 외국인을 올림푸스 사장으로 일본을 불러들인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사장으로 왔을 때 심상치 않은 일본의 잡지에 기사가 하나 뜹니다. 올림푸스 과거 대대 내부적으로 부정회계, 분식회계했다. 손실을 감췄다. 이상한 회사, 정말 쓰러져가는 구멍가게 같은 회사를 거액의 돈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회계 장부를 바꿨다라는 기사가 뜬 거야. 이 사람이 사장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뭔 헛소리야? 그래도 냄새가 좀 나는데? 라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기존에 올림푸스가 있던 회계법인 있잖아요. 회사랑 연결된. 그 회계법인 말고 다른 회계법인에 일을 의뢰를 시킵니다. 하다 보니까 저기 사장님 진짜인데요? 그 잡지 내부 고발 내용이 진짜입니다. 올림푸스 예전부터 지금까지 분식회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이거 지금 경영진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요. 사장, 뭐지? 아니 사장 시켜줘서 좋은데 이 아저씨는 올림푸스 와보니까 자기 말고 남은 이사진, 그 다음에 회장 다 분식회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던 거예요. 이 사람만 몰랐어. 이 사람은 외부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치고 나갑니다. 이게 뭡니까? 올림푸스 부정하고 있네요. 회사 돈 이거 뭐 해가지고 지금 당신들 장난하는 겁니까? 이거 안 되네요. 터트립니다. 그걸 터트리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장이 임시, 그렇죠. 이사회를 모집을 합니다. 이번에 사장님을 하나 영국인을 딱 들여놨는데 사장님이 영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우리 이사님들 자 이번에 사장 강등시킵시다. 회장인 제가 사장까지 겸할게요. 찬성하십니까? 만장일치. 만장일치로 이 사람이
사장 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잘립니다. 바로 잘려요. 하지만 이게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됩니다. 뭐야 야 무슨 일이야 올림푸스 무슨 일이야. 진짜 외국인이 됐어 1년도 안 되고 잘리고 뭐. 그때부터 올림푸스 주가가 곤두박을 칩니다. 반이 돼 주가가. 회사가 비상사태야.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일본 외부에서도 가만히 있다 뭐지 여론이 안 좋네. 자 일본 검찰도 움직입니다. 저기 올림푸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분식회계 하셨다면서. 증거가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네. 저 이 아저씨 뭐 자른 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일본 검찰은 증거가 나와 있네요. 어허이 선생님들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저희가 체포하도록 할게요. 재판 가시죠. 알겠습니다. 재판 가시죠. 올림푸스 재판 갑니다. 판결. 당신들 유죄다. 일본 경영진들 지금까지 올림푸스 분식 회계하고 방만 경영했네. 니들 유죄. 올림푸스 유죄. 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다. 이거를 이 아저씨는 봤어요. 그 사태에 대해서 지금 칼로스 공을 보고 있잖아. 아니 왜 칼로스 공은 그냥 재판 가가지고 칼로스 공 유죄야. 그냥 칼로스 공 너 집행유예로 풀려나 줄게가 왜 안 되지? 참고로 칼로스 공에 대한 혐의는 올림푸스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올림푸스 사태랑 이번 닛산 사태의 이 금액 자체가 비교가 한 거 있잖아요. 잽이 안 돼요. 올림푸스가 훨씬 더 큽니다. 규모 자체가. 그런데 올림푸스 때는 이 정도까지 안 갔는데 일본 경영진에 대해서 왜 칼로스 공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할까라고 누구보다 느끼지 않을까? 가만히 있다가 사장까지 목이 잘린 이 아저씨는 반대 입장인데 정의를 하려다가 실패한 사람인데 정말 재미있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공통점이다. 둘 다. 일본 회사의 외국인 톱. 일본 회사에서 외국인. 이번에 닛산 사태에 대해서 칼로스 공과 닛산의 대표이사인 이 미국인 아저씨 2명만 잡혔어요. 외국인만. 일본인들이 아무도 안 나온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게 말이 좀 이 아저씨 보기에는 아니 올림푸스도 그런 거 할 때 이게 관련하는 사람들 일본에서도 임원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비엔나로 엮여 나왔는데 외국인 둘만 나왔네요. 호호호 참 신박한 일이 있기도 하다. 라고 아직까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이 칼로스 공에 대한 얘기를 이 아저씨가 옹호를 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칼로스 공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왜 올림푸스 얘기를 꺼내놨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 그냥 일본 대 칼로스 공이잖아. 저는 일본에 있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일본에 일하는 외국인, 일본 회사에서 있어 본 외국인,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잣대가 일본인과 외국인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칼로스 공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결과는 모릅니다. 칼로스 공이라는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재판도 아직 안 나왔잖아. 칼로스 공 본인도 자기에 대한 내용을 다 아직 피결을 안 했잖아요. 하지만 이 일련의 사태, 왜 칼로스 공이 레바논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칼로스 공과 일본 사회, 일본 사회에서의 외국인, 그리고 그 외국인에 대한 잣대가 일본인 경영진과 외국인 경영진에 대한 전혀 다른 잣대가 일본 검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다른 관점으로 이 칼로스 공에 대한 사태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 일본 사회잖아요. 독특하잖아.